20만 원. 이게 제 꿈의 전부였는데. 2025년 11월. 서울 종로구 낡은 전통시장 골목. 유아진은 떨리는 손으로 현금 20만 원을 세고 또 세었다. 10,000원짜리 20장. 그의 전 재산이었다. 이걸로 오디션 등록하고 교통비 빼면 26살 무명 트로트 가수.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낮에는 노래방에서 연습. 3개월간 모은 돈이 고작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돈은 하진의 손에 없었다. 구급차 뒷좌석에 앉아 낯선 노인의 손을 잡고 있는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발. 하진은 기도했다. 30분 전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택시비로 쓴 것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눈물이 났다. 내 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30분 전 유아진은 은행 ATM 앞에서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20만 5천 원. 버스비 5천 원을 빼면 딱 20만 원이 남았다. 드디어 오디션 등록할 수 있어. K뮤직에서 주최하는 신인 트로트 발굴 오디션. 등록비가 15만 원이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K뮤직은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다. 여기서 합격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었다. 하진은 현금을 인출했다. 10,000원짜리 20장을 정성스럽게 지갑에 넣었다. 무겁고도 가벼운 무게. 할머니한테 좋은 소식 들려드려야지. 하진은 시장 쪽으로 걸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호떡을 사드리려고. 1,000원짜리 호떡 2개면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전통시장은 오후 2시임에도 사람들로 붐볐다. 생선 굽는 냄새, 떡볶이 냄새, 과일 장수의 호객 소리.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때였다. 앞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진은 급히 앞으로 달려갔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거칠었다. 양복은 고급스러워 보였지만 지금은 먼지투성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진은 노인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노인은 의식이 없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하진이 외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요즘 그런 거 도우면 책임져야 한다잖아.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가 밀친 줄 알면 어떡해. 그냥 구급차만 부르고 빠지는 게 낫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거리를 두었다. 하진은 믿을 수 없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진은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상황실 직원이 말했다. 지금 출동 가능한 차량이 없습니다. 최소 4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0분? 그럼 늦어요. 죄송합니다. 주변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진은 주변을 둘러봤다. 지나가는 택시가 보였다. 택시. 하진은 손을 들었다. 택시가 멈췄다. 기사님, 급한 환자예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주세요. 아니, 이런 환자는 못 태워요. 나중에 책임 문제 생기면. 제발요. 사람이 죽어가요. 하진은 애원했다. 기사는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럼 미터기 안 켜요. 현금으로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아니면 다른 택시 잡으세요. 기사는 냉정했다. 하진은 순간 고민했다. 10만 원이면 오디션 등록비가 없어진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은 숨이 끊어질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태울게요. 하진은 노인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다. 그리고 뒷좌석에 함께 올라탔다. 택시가 출발했다. 하진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다. 할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노인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하진을 보며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노인의 손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하진은 주워들었다. 낡은 종이 한 장. 오래된 악보였다.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가 헤어진. 하지만 맨 위에 적힌 제목은 또렷했다. 동백꽃 순정. 동백꽃 순정. 하진은 중얼거렸다. 노인은 그 악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악보를 노인의 품에 다시 넣어주었다. 소중한 것이구나.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15분 후. 택시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10만 원이요. 기사가 손을 내밀었다. 하진은 지갑을 열었다. 10,000원짜리 10장을 꺼냈다. 기사님 죄송한데 영수증 좀 주실 수 있나요? 응급실 환자 태웠는데 무슨 영수증. 그냥 가요. 기사는 돈을 받고 급히 떠났다. 하진은 남은 10만 원을 세었다. 이제 오디션 등록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도와주세요. 환자예요. 하진은 노인을 부축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의료진이 달려와 노인을 응급 침대에 옮겼다. 보호자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모셨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해요. 환자분 지갑이나 신분증 있나요? 하진은 노인의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뒤졌다. 고급 지갑이 나왔다. 안에는 신분증과 명함이 들어 있었다. 명함을 본 간호사의 눈이 커졌다. 이분, K뮤직 김태성 회장님이세요? 네. 하진도 놀라서 명함을 다시 봤다. K뮤직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태성.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진이 오디션을 보려던 바로 그 회사의 회장이었다. 세상에. 하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간호사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네, 김태성 회장님이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네, 심장 쪽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노인을 검사실로 옮겼다. 하진은 대기실에 남았다.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세었다. 10만 원. 오디션 등록비에 5만 원이 부족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3개월간 모은 돈. 꿈을 위한 마지막 기회. 그걸 낯선 노인을 위해 썼다. 후회했을까? 아니, 후회는 아니었다. 하지만 막막했다. 너무나 막막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하진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 심근경색이셨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생명은 건지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요? 네. 환자를 모셔온 분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의사는 하진에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용기 있는 젊은이가 드물어요. 하진은 멋쩍게 웃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환자분 보호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보호자가 오면 내가 택시비 쓴 거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는 게 나을까? 고민하던 중 응급실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들어왔다.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왔다. 아버지. 남자는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의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눈 후 대기실로 왔다. 환자를 모셔온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저예요. 하진이 일어섰다. 남자는 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청바지, 해진 패딩, 다른 운동화. 가난한 청년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저는 김현우입니다. 환자분의 아들이고요. K뮤직 상무입니다. 아, 네. 하진은 긴장했다. K뮤직 상무. 그 유명한 회사의 임원이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하진입니다. 유하진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하진 씨가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제가 살해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현우가 지갑을 꺼냈다. 하진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택시비라도. 그것도 괜찮아요. 사람 목숨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하진의 말에 현우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하진을 다시 봤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진은 병원을 나섰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주머니 속 10만 원을 만졌다. 오디션은 다음 기회에. 쓸쓸한 미소가 나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7시. 하진은 쪽방촌 집에 도착했다. 이평 남짓한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하진아. 왔니? 밥 먹었어? 70대 할머니가 작은 부엌에서 나왔다. 아직요.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먹었어. 너 거 남겨뒀으니까 먹어. 고맙습니다. 하진은 밥상을 받았다. 보리밥에 김치, 그리고 계란 반 개.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그나저나 하진아, 오디션 등록은 했니? 할머니가 물었다. 하진은 숟가락을 멈췄다. 그게. 하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설명했다. 쓰러진 노인 택시비로 쓴 20만 원, 그리고 노인이 쥐고 있던 낡은 악보. 그 악보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 동백꽃 순정이요. 왜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머니? 하진아. 잠깐만 기다려봐. 할머니는 벽장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졌다. 오래된 상자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하진은 그 종이를 보고 놀랐다. 노인이 쥐고 있던 것과 똑같이 생긴 악보였다. 그리고 맨 위에는 똑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동백꽃 순정. 하진은 할머니가 꺼낸 악보를 들여다봤다. 노란 종이 손으로 직접 그은 오선지,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음표들. 오늘 노인이 쥐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앉아라 하진아.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해줄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진은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는 낡은 악보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건 50년 전 할머니가 21살 때 받은 거야. 50년 전 1975년 그때 할머니는 명동의 작은 카바레에서 노래를 불렀어. 가수가 꿈이었지. 가난했지만 목소리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 할머니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어느 날 카바레에 젊은 남자가 왔어. 25살쯤 됐을까? 낡은 양복을 입었지만 눈빛이 달랐어. 다른 손님들처럼 술 마시러 온 게 아니라 내 노래를 듣기 위해 온 거였어. 그 남자가 김태성이라고 했어. 무명 작곡가였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악보를 바라봤다. 태성이는 매일 밤 카바레에 왔어. 한 달 내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내 노래를 들었지.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태성이만은 조용히 내 노래에 집중했어. 그래서요. 한 달 후 태성이가 내게 이 악보를 건넸어. 동백꽃 순정. 나를 위해 만든 첫 번째 곡이라고 했어.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는 그 노래를 불러봤어. 아름다운 곡이었지. 태성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때 할머니도 알았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하진은 숨죽여 들었다.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됐어.
태성이는 작곡을, 할머니는 노래를 불렀지. 둘이 함께 성공하자고 약속했어. 할머니는 악보에 모서리를 쓰다듬었다. 태성이는 말했어. 순정아, 내가 꼭 성공해서 너를 큰 무대에 세워줄게. 그때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 할머니는 믿었어.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때 태성이 집안에서 알게 됐어. 태성이가 카바레 여가수랑 사귄다는 걸. 태성이 아버지가 할머니를 찾아왔어. 할머니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 차가운 눈빛. 테이블 위에 놓인 돈 봉투. 200만 원입니다. 그때로서는 엄청난 돈이었지. 작은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어. 태성이 아버지는 말했어. 우리 아들은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당신 같은 카바레 여자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이 돈 받고 깨끗이 사라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는 그 돈을 받았어. 할머니. 미안하구나 하진아. 할머니가 용기가 없었어. 태성이를 진짜 사랑했다면 끝까지 싸워야 했는데. 할머니는 돈을 받고 그냥 사라졌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태성이한테 작별 인사도 못했어. 그냥 사라졌지. 태성이는 날 찾으러 카바레에 몇 달이고 왔대.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서울을 떠난 후였어. 할머니는 그 돈으로 시골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진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할머니를 사랑해줬고 잘해줬어. 그래도 할머니는 평생 태성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 이 악보를 50년간 간직한 이유도. 그래. 이게 할머니와 태성이의 유일한 추억이었으니까. 할머니는 가끔 이 악보를 꺼내서 흥얼거렸어. 우리가 함께 부르기로 약속했던 노래를. 할머니는 악보를 가슴에 안았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니. 그것도 똑같은 악보를 들고. 할머니, 혹시 그분이 할머니를 찾고 계셨던 걸까요? 모르겠구나. 5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도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을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진은 일찍 일어나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밥 됐어요. 고맙다. 할머니는 여전히 어젯밤 이야기 때문인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때 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유하진 씨 맞으십니까? 저는 K뮤직 김현우 상무 비서입니다. 아, 네. 상무님께서 하진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럼 K뮤직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진은 어리둥절했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지? 오전 11시. 하진은 강남의 K뮤직 본사 건물 앞에 섰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화려하고 위압적이었다. 여기가 내가 오디션 보려던 곳이구나. 하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오디션은 이제 불가능했다. 등록비가 없으니까. 로비에서 비서가 하진을 맞았다. 유하진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다. 상무실이었다. 들어가세요. 문을 열자 넓은 사무실이 나왔다. 김현우 상무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하진 씨.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제는 정신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현우는 커피를 건넸다. 아버지 상태는 안정됐습니다. 덕분에 생명을 구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행이네요.
하진 씨,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현우는 서류 하나를 꺼냈다. 하진 씨 신상 정보를 좀 알아봤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진 씨, 트로트 가수 지망생이시군요.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명이지만요. 그리고 어제 저희 회사 오디션에 등록하려던 참이었다고요? 네. 그런데 등록비가. 하진은 말을 흐렸다.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구하시느라 전 재산을 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 하진 씨, 실례지만 노래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하진은 놀랐다. 여기서요? 네. 제가 이 회사 상무이긴 하지만 원래는 음악 프로듀서 출신입니다. 가수들 발굴하는 게 제 전문이에요. 현우는 진지했다. 어제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악보. 동백꽃순정 기억하시죠? 네. 그게 제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곡입니다. 젊은 시절 첫사랑을 위해 만든 노래죠. 하진은 가슴이 뛰었다. 그 노래를 하진 씨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악보를 제게 보여주시면. 사실은 하진은 할머니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현우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결심했다. 상무님, 제 할머니도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할머니의 첫사랑 이름이 김태성이었어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설마. 저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제가 구한 분이 할머니의 첫사랑이었다는 걸. 1시간 후. 현우의 차가 하진의 집 앞에 섰다. 여기가 하진 시댁입니까? 네. 누추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할머님을 뵙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끝방. 하진은 문을 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손님 모시고 왔어요. 그래. 누구? 할머니가 나오다가 현우를 보고 멈췄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저는 K뮤직 김현우입니다. K뮤직? 네. 제 아버지가 김태성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성 씨. 태성 씨의 아들. 네, 할머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님 성함이 박순정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정. 순정 할머님. 현우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가 평생 찾으시던 분이 순정 할머님이셨습니다. 태성 씨가 나를 찾았다고? 네. 아버지는 50년간 할머님을 찾으셨어요. 명동의 모든 카바레를 뒤졌고 사람을 고용해서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할머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죠. 현우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아버지가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시던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있었다. 25쯤 된 남자와 21살쯤 된 여자. 남자는 김태성 회장의 젊은 시절이었고 여자는 이게 나. 할머니는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태성 씨가 내 사진을 50년간. 네. 아버지는 할머님을 잊지 못하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입양하신 아들입니다. 현우도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평생 동백꽃순정을 연주하셨어요. 언젠가 순정 할머님과 함께 부르기를 바라시면서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합니다. 태성 씨. 내가 용기가 없어서. 미안해요. 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50년 만에 이어진 인연. 그 시작이 자신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할머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겠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성 씨가 날 만나고 싶어 할까? 물론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할머님만을 기다리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야지. 50년 늦었지만 가야지.
다음 날 오전 서울대학병원 특실. 김태성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삑삑거리는 심전도 소리. 여기가 병원? 아버지. 김현우가 침대 옆으로 달려왔다. 정신 차리셨어요?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현우야.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심근경색이셨어요. 시장 골목에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어떤 젊은이가 아버지를 구해줬어요. 태성 회장은 희미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시장 골목 갑자기 찾아온 가슴 통증, 그리고 자신을 부축하던 젊은이의 얼굴. 그 청년이 날 병원까지. 네. 자기 전 재산을 택시비로 쓰면서까지 아버지를 구했어요. 태성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전 재산을 20만 원이었대요. 오디션 등록비로 모은 돈이었는데 아버지를 구하는데 다 쓰셨어요. 오디션? 네. 그 청년 트로트 가수 지망생이에요. 유아진이라고. 태성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물었다. 현우야, 내가 쓰러졌을 때 혹시 내 손에 뭐가 있었니? 악보요. 동백꽃순정 악보 들고 계셨어요. 그래. 그걸. 태성 회장은 눈을 감았다. 5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순정 씨의 얼굴, 그녀의 노랫소리, 그리고 함께 부르기로 약속했던 그 노래.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청년 유하진. 그의 할머니가 박순정 할머님이세요. 태성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다. 뭐라고? 순정 씨가? 네. 50년 전 아버지의 첫사랑. 맞으시죠? 순정 씨가. 순정 씨가 살아있어? 태성 회장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가슴 통증 때문에 다시 누웠다. 아버지, 안정하셔야 해요. 제가 순정 할머님을 모셔올게요. 정말이냐? 정말 순정 씨가. 태성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할머님도 똑같은 동백꽃순정 악보를 50년간 간직하고 계셨대요. 그랬구나. 순정 씨도. 같은 시각. K뮤직 연습실. 하진은 현우의 부탁으로 회사 연습실에서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다. 하진 씨, 동백꽃순정 악보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하진은 할머니에게서 받은 오래된 악보를 펼쳤다. 현우는 악보를 스캔해서 디지털 버전으로 만들었다. 자, 이제 반주에 맞춰서 불러보세요. 피아노 반주가 흘러나왔다. 하진은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다. 동백꽃 지는 날에 그대 떠나갔네. 붉은 꽃잎처럼 내 마음도 흩날리네. 현우는 소름이 돋았다. 하진의 목소리는 기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50년 전 할머니의 애절함이, 할아버지의 그리움이 그대로 노래에 녹아 있었다. 잠깐만요. 현우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하진 씨,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이번엔 녹음할게요. 하진은 다시 노래를 불렀다. 더 진하게, 더 애절하게. 노래가 끝나고 현우는 박수를 쳤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하진 씨, 혹시 다른 노래도 준비하신 거 있나요? 네, 몇 곡 있습니다. 하진은 자신이 연습해온 트로트 곡들을 불렀다. 현우는 하나하나 녹음했다. 1시간 후 현우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진 씨, 기교는 좀 부족하지만 감정 표현이 탁월해요. 특히 동백꽃 순정은 정말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제가 회장님께 불러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니, 꼭 그래야 합니다. 현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진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진 씨 실력이라면 충분히 데뷔할 수 있어요. 오디션 등록비 걱정 마세요. 제가 특별 전형으로 추천할게요. 정말요?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하진 씨는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50년 전 엇갈린 인연을 다시 이어주셨어요. 이건 회사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현우는 계약서를 꺼냈다. 이건 연습생 계약서예요. 일단 우리 회사 소속으로 들어오시면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정식 데뷔 오디션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진 씨, 재능은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있어요. 요즘 가수들한테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진심이거든요.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다. 오후 2시. 병원. 현우는 하진과 순정 할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병실로 향했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그럼. 50년 만인데. 순정 할머니는 손을 떨고 있었다. 하진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병실 문이 열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태성 회장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순정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순정 씨, 태성 씨.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순정 할머니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걸어갔다. 태성 회장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미안해요. 태성 씨. 제가 그때 도망쳐서. 아니에요, 순정 씨. 제가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태성 씨가 저를 잊었을 줄 알았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50년을 당신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손을 맞잡고 울었다. 현우와 하진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10분 후, 감정이 조금 가라앉자 태성 회장이 하진을 불렀다. 내가 유하진이구나.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몇이나 되겠니? 태성 회장은 하진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현우한테 들었어. 내가 트로트 가수 지망생이라면서. 네. 하지만 아직 무명이고. 노래 한번 들어봐도 되겠니? 여기서요? 응. 동백꽃 순정을 불러줄 수 있겠니? 순정 씨 앞에서. 하진은 순정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러줘, 하진아. 하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아카펠라로 노래를 시작했다. 동백꽃 지는 날에 그대 떠나갔네. 붉은 꽃잎처럼 내 마음도 흩날리네. 태성 회장의 눈이 커졌다. 순정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하얀 눈이 내리면 그대 올까요? 붉은 동백꽃 되어 그대 품에 안기리. 노래가 끝났다. 병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태성 회장이 먼저 박수를 쳤다. 순정 할머니도 현우도 함께 박수를 쳤다.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태성 회장은 눈물을 닦았다. 이 노래를 이렇게 애절하게 부를 수 있다니. 하진아, 너한테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현우야. 내 아버지. 이 친구 제대로 키워. 3개월 안에 데뷔시켜. 내 아버지. 태성 회장은 하진을 불렀다. 하진아, 내가 내게 빚을 졌어. 생명의 은인이야.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회장님, 괜찮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나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태성 회장은 현우를 보며 말했다. 현우야, 동백꽃 순정을 하진이의 데뷔곡으로 만들어. 50년 전 내가 만든 이 노래를 이제 세상에 내보낼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아버지.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순정 씨. 태성 회장은 순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 노래 우리 함께 부르기로 약속했잖아요.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부를 수 있을까요? 순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함께 불러요. 우리의 노래를. 그날 밤, 하진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틀 전만 해도 전 재산 20만 원을 잃고 절망했는데 지금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계약을 했다. 이게 꿈인가? 하진은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 상무였다. 하진 씨, 내일부터 본격적인 트레이닝 시작합니다. 오전 9시까지 연습실로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진 씨, 축하드립니다. 꿈을 이루게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상무님. 이 모든 게 상무님과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하진 씨의 선한 마음과 재능 덕분이죠. 전화가 끊기고 하진은 미소 지었다. 옆방에서 할머니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백꽃 지는 날에 그대 떠나갔네. 할머니는 50년 만에 다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노래가 아니었다. 행복한 노래였다. 하진도 함께 따라 불렀다. 붉은 꽃잎처럼. 내 마음도 흩날리네.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부르는 50년 전의 노래. 그 노래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기적의 노래. 일주일 후, K뮤직 연습실. 하진은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습했다. 발성, 호흡, 감정 표현, 무대 매너.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였다. 하진 씨, 좋아요. 감정 표현이 훨씬 나아졌어요. 보컬 트레이너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특히 동백꽃순정은 정말 완벽해요. 이 곡으로 데뷔하면 분명 히트할 겁니다. 연습이 끝나고 현우 상무가 연습실로 들어왔다. 하진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상무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달 K뮤직 신인 발표회에서 하진 씨가 동백꽃순정을 부르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특별 게스트가 있어요. 누구신데요? 태성 회장님과 순정 할머님이 함께 무대에 오르실 겁니다. 하진 씨와 듀엣으로요. 하진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할머니가 무대에? 네. 회장님이 50년 전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정 할머님과 함께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요. 감사합니다,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진은 눈물을 참았다. 하진 씨, 이건 하진 씨가 만든 기적이에요. 20만 원의 선행이 50년 전 엇갈린 사랑을 다시 이어주고 하진 씨의 꿈도 이뤄주고 있어요. 현우는 하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세상은 공평해요. 선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3주 후, K뮤직 신인 발표회 전날. 하진은 연습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드디어 무대에 선다. 그것도 태성 회장과 순정 할머니와 함께. 하진 씨, 컨디션 괜찮으세요? 현우 상무가 물었다. 네, 긴장되지만 준비는 다 됐어요. 좋습니다. 내일은 하진 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하진은 악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동백꽃 순정. 할머니와 태성 회장의 50년 사랑이 담긴 노래. 상무님, 회장님과 할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아, 두 분 요즘 매일 만나고 계세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후로 순정 할머님과 거의 매일 만나시더라고요. 식사도 함께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다행이네요. 50년을 기다린 사랑이잖아요. 이제라도 함께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해요. 같은 시각. 한강변 산책로. 태성 회장과 순정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정 씨, 내일 무대. 떨리세요? 당연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게 50년 전인데요. 순정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다. 저도 떨려요.
50년 전에 만든 노래를 이제야 세상에 내놓는다니. 태성 회장은 순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정 씨, 제가 그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태성 씨, 제 아버지한테 맞섰어야 했는데 전 겁쟁이였어요. 당신이 떠난 후에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50년 동안 당신만 찾았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제 마음속엔 오직 당신뿐이었는데. 저도요, 태성 씨. 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태성 씨가 있었어요. 순정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전 평생 태성 씨를 잊지 못했어요. 동백꽃 순정 악보를 50년간 간직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고맙습니다, 순정 씨. 저를 기억해 주셔서. 태성 씨,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50년 늦었지만 우리 약속 지킬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요. 함께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로 한 약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발표회 당일 K뮤직 대강당 5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음악 관계자, 언론인, 팬들 모두 K뮤직의 신인 발표회를 기대하며 왔다. 무대 뒤 대기실. 하진은 무대 의상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하진아, 괜찮니? 순정 할머니가 다가왔다. 할머니도 무대 의상을 입고 있었다. 우아한 한복이었다. 할머니, 저 너무 긴장돼요. 나도 그래. 근데 괜찮아. 우리 함께 부르는 거잖아. 네, 할머니. 그때 태성 회장이 들어왔다. 회장도 정장을 입고 있었다. 두 분 다 준비되셨나요? 네, 회장님.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셋에게 특별한 날이에요. 50년 전의 약속을 지키는 날이죠. 태성 회장은 순정 할머니를 바라봤다. 순정 씨, 준비되셨어요? 네, 태성 씨. 이제 우리 노래를 세상에 들려줄 시간이에요. 무대 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다음은 오늘 발표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K뮤직 김태성 회장님과 특별 게스트, 그리고 신인 가수 유아진 씨가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50년 전 한 청년 작곡가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만든 노래. 하지만 신분 차이로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고, 이 노래는 50년간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 가수의 선한 행동이 50년 전 엇갈린 두 연인을 다시 만나게 했고, 오늘 이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관객들이 숙연해졌다. 그럼 K뮤직 김태성 회장님, 박순정 할머님, 그리고 유아진 씨의 동백꽃 순정 무대 시작하겠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며 하진이 무대 중앙에 섰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다. 하진이 첫 소절을 불렀다. 동백꽃 지는 날에 그대 떠나갔네. 하진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3주간의 훈련으로 더욱 깊어진 목소리. 관객들은 숨죽여 들었다. 붉은 꽃잎처럼 내 마음도 흩날리네. 하진이 1절을 마치자 무대 옆에서 순정 할머니가 등장했다. 우아하게 걸어나와 하진 옆에 섰다. 순정 할머니가 2절을 시작했다. 그리운 그 얼굴. 잊을 수가 없어요. 70대의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50년 전 명동 카바레에서 노래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었다. 하얀 눈이 내리면 그대 올까요? 관객들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대 반대편에서 태성 회장이 등장했다. 천천히 걸어나와 순정 할머니 옆에 섰다. 태성 회장이 3절을 불렀다. 50년을 기다렸소. 그대를 만나기 위해.
회장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붉은 동백꽃되어 그대 품에 안기리. 세 사람이 함께 마지막 후렴을 불렀다. 동백꽃 순정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50년이 지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노래가 끝났다. 무대는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태성 회장과 순정 할머니는 무대 위에서 손을 맞잡았다. 50년 만에 지킨 약속. 하진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20만 원이 만든 기적. 할머니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모든 게 보람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장님, 오늘 무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순정 씨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기를. 태성 회장은 순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신분 차이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50년이 지나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순정 할머님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태성 씨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순정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유아진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우연히 회장님을 구했고, 그것이 할머니와 회장님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20만 원을 잃었을 때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하진은 미소 지었다. 사람을 구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게 결국 저에게 가장 큰 보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발표의 다음 날, 언론은 동백꽃 순정 이야기로 도배됐다. 50년 만에 이뤄진 사랑의 약속. 20만 원이 만든 기적, 신인 가수 유아진. K뮤직 회장의 숨겨진 사랑 이야기. 모든 매체가 앞다투어 보도했다. 동백꽃 순정은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1위에 올랐다. 하진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방송 출연 요청,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진 씨, 축하드려요. 현우 상무가 연습실로 찾아왔다. 음원 차트 1위예요. 데뷔 첫날의 1위. 정말요? 네. 그리고 방송 출연 요청이 10여 곳에서 왔어요. 다음 주부터 스케줄이 꽉 찰 것 같아요. 하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현실인가요? 현실이에요, 하진 씨. 하진 씨는 이제 스타예요. 일주일 후, 하진은 할머니와 함께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K뮤직에서 제공한 30평형 아파트. 더 이상 쪽방촌에 살지 않아도 됐다. 하진아, 이게 꿈만 같구나. 저도 그래요, 할머니. 내가 그때 회장님을 구하지 않았으면 이 모든 일이 없었을 거야. 할머니, 그때 20만 원 쓴 거 후회 안 해요. 그 돈으로 할머니가 행복해지셨잖아요. 고맙다, 하진아. 순정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태성 회장이 서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하진 씨. 순정 씨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태성 회장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다. 순정 씨,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태성 씨. 그리고 하진 씨한테 줄 게 있어요. 태성 회장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뭔가요? K뮤직 정식 가수 계약서예요. 연습생이 아니라 정식 소속 가수로요. 정말요? 네. 하진 씨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태성 회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동백꽃 순정 음원 수익금이에요. 일주일 만에 3억 원이 나왔어요. 이 중 50%는 하진 씨 몫입니다. 3억 원? 하진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노래는 계속 사랑받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하진 씨. 제가 더 감사하죠. 하진 씨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순정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태성 회장은 순정 할머니를 바라봤다. 순정 씨, 제가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뭐가요, 태성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순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태성 씨.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노인은 손을 맞잡았다. 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3개월 후, 유아진은 K뮤직 사옥 최상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눈부셨다. 하진 씨, 이번 달 음원 수익금 정산이 나왔습니다. 현우 상무가 서류를 건넸다. 동백꽃 순정이 석 달 연속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총 누적 수익이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이요? 네. 하진 씨 몫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진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석 달 전만 해도 전 재산이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 5천만 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KBS 가요 무대 메인 게스트로 출연하시기로 했고요. 다음 달에는 첫 번째 정규 앨범 발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아니에요. 하진 씨가 노력한 결과예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참, 아버지께서 하진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오늘 저녁 7시에 회장님 댁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태성 회장의 한남동 저택. 하진이 초인종을 누르자 태성 회장이 직접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하진 씨.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들어와요. 순정 씨도 와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순정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다. 어머, 하진아. 왔구나. 할머니. 하진은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태성 씨 저녁 준비 도와드리는 거지. 순정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태성 씨랑 매일 만나거든. 할머니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럼 50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태성 회장이 말했다. 하진 씨,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네, 회장님. 제가 순정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진은 숟가락을 멈췄다. 정말요? 네.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식으로 함께하고 싶어서요. 태성 회장은 순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다음 달에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하진 씨도 꼭 와주세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하진은 일어나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고맙다, 하진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하진 씨. 태성 회장이 말했다. 결혼식에서 하진 씨가 동백꽃 순정을 불러주실 수 있나요? 우리 결혼식 축가로요. 물론이죠, 회장님. 영광입니다. 한 달 후. 태성 회장과 순정 할머니의 결혼식. 장소는 K뮤직 대강당. 100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가족, 친구, 회사 임직원들. 태성 회장은 턱시도를, 순정 할머니는 순백의 한복을 입었다. 두 노인은 70대였지만 그 어느 신랑 신부보다 행복해 보였다. 신랑 김태성 씨, 신부 박순정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부 박순정 씨, 신랑 김태성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이제 반지 교환을 하시겠습니다. 태성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순정 할머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순정 할머니도 태성 회장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축가는 신랑 신부의 특별한 부탁으로 가수 유하진 씨가 불러주시겠습니다. 하진이 무대로 올라갔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다. 동백꽃 지는 날에 그대 떠나갔네. 하진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채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노래가 아니었다. 행복한 사랑의 노래였다. 붉은 꽃잎처럼 내 마음도 흩날리네. 태성 회장과 순정 할머니는 서로를 안았다. 50년을 기다린 포옹. 하얀 눈이 내리면 그대 올까요? 하객들도 눈물을 흘렸다. 50년 만에 이뤄진 사랑.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붉은 동백꽃 되어 그대 품에 안기리. 노래가 끝나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태성 회장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0년을 순정 씨를 기다렸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졌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성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석 달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의 선한 행동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태성 회장은 하진을 바라봤다. 유하진 씨,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하진은 눈물을 닦았다. 20만 원. 하진 씨에게는 전 재산이었던 그 돈이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선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하진 씨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나왔다. 결혼식 피로연이 끝나고 하진은 발코니로 나왔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진 씨. 현우 상무가 다가왔다. 여기 계셨네요. 네, 상무님. 바람 좀 쐬려고요.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와 순정 할머님이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우는 하진 옆에 섰다. 하진 씨, 석 달 전 생각나세요? 전 재산 20만 원을 잃고 절망하던 그때. 물론이죠.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꿈만 같아요. 하진은 미소 지었다. 제가 꿈꾸던 가수가 됐고 할머니도 행복해지셨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이 모든 게 그때 그 선택 때문이에요. 맞아요. 하진 씨가 20만 원을 아꼈다면 오디션에 등록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큰 성공은 없었을 거예요. 현우는 하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선한 일은 돌고 돕니다. 세상은 공평해요. 6개월 후, 유아진은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10,0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유아진입니다. 함성이 터져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믿어주신 김태성 회장님, 김현우 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제 할머니, 박순정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무대 옆 특별석에 앉아있던 순정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옆에는 태성 회장이 함께 앉아 있었다. 1년 전 저는 전 재산이 20만 원이었습니다. 쪽방촌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무명 가수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저는 그분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객들은 숙연히 들었다. 제 전 재산 20만 원을 택시비로 쓰고 그분을 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날 저는 오디션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진은 미소 지었다. 그분은 K뮤직 김태성 회장님이셨고 놀랍게도 제 할머니의 50년 전 첫사랑이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반드시 보상받습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세요.
그게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럼 오늘 첫 곡 저의 데뷔곡이자 할머니와 회장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동백꽃순정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이 시작됐다. 만 명의 관객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다. 동백꽃 지는 날에 그대 떠나갔네. 무대는 붉은 동백꽃 영상으로 가득 찼다. 아름답고 애틋했다. 하진은 노래하며 특별석의 할머니와 회장님을 바라봤다. 두 분은 손을 맞잡고 노래를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할머니, 저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하진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콘서트가 끝나고 백스테이지. 태성 회장과 순정 할머니가 찾아왔다. 하진 씨, 정말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진 씨 덕분에 저희가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하진 씨도 꿈을 이뤘고요. 태성 회장은 하진을 안아주었다. 20만 원의 기적이에요. 하진 씨가 만든 기적. 아니에요, 회장님. 할머니가 만든 기적이에요. 하진은 할머니를 안아주었다. 할머니가 50년간 사랑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고맙다, 하진아. 순정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1년 후, 유아진은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가 됐다. 첫 정규 앨범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다. 태성 회장과 순정 할머니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은퇴하고 두 사람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나눴다. K뮤직은 동백꽃순정의 성공으로 트로트 전문 레이블을 새로 만들었고 하진은 그 레이블의 대표 가수가 됐다. 어느 날 하진은 예전에 살던 쪽방촌을 다시 찾았다.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1년 전 자신이 살던 곳. 여기서 시작했지. 하진은 중얼거렸다.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20만 원. 1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금액. 20만 원이 내 인생을 바꿨어. 하진은 근처 자선단체에 들어가 10만 원을 기부했다. 어려운 분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다. 밖으로 나오며 하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선한 일은 돌고 돕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줄게요. 하진은 미소 지으며 걸었다. 새로운 꿈을 향해. 10,000명 콘서트가 아니라 10만 명 콘서트를.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무대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 할머니와 회장님처럼 진정한 사랑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동백꽃 순정처럼 제 마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진은 다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진은 새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20만 원의 기적. 자신의 이야기를, 할머니의 사랑을, 회장님의 기다림을 담은 노래. 그 노래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감동시킬 것이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이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여러분께 전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선택에 대한 공감이나 혹은 여러분만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로운 의견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 이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실버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